안녕하세요. 흑우들의 마지막 희망, 여물 대신 당근을 먹으며 당근밭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황금우구입니다. 잘 사면 대박이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은 것이 전자제품 중고거래입니다. 오늘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당근 거래에서 호구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영업자들을 만나며 호구당하지 않으려고 갈고 닦은 8년 쇼핑몰 MD 경력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20년 중고 거래 노하우를 녹여서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글을 볼 때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할 문구들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용한지와 거의. 이 사진은 제가 거래했던 내용의 실제 캡처샷입니다. 글을 보시면 사용한 지 4달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새 상품이라는 표현도 있죠. 이 글의 함정은 제품 구입일이 없이 사용한 기간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물건 구입 시기입니다. 판매자가 사용한 기간은 판매자 본인만 알고 있는 불확실한 정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구입일을 확인해보니 구입일은 2년이었습니다. 실제 구입일이 아닌 실사용 시간, 사용한 지 이런 말은 그냥 부정확한 정보일 뿐입니다. 좀 과장해서 산지 20년 됐는데 일주일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예시로 든 단어가 게시글에 있다면 꼭 구입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게시글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막상 구매한 사람이 택배로 물건을 받아서 하자가 많다고 말해도 판매자가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이미 물건은 구입했고 호구가 된 슬픈 상황입니다. 보통 물건 사진은 해상도가 떨어지고 보정된 사진이 많아서 사진상 물건의 흠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위의 사진을 요구하기도 약간 진상 같아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거래로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의 황금 같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판매자에게 선물용으로 새 것과 같은 제품을 찾는다고 미리 말해주면 정말 양심의 빵꾸난 판매자가 아닌 이상 실제 제품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깨끗한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주관적인 판단이 담긴 글들은 정말 그 물건이 깨끗할 수도 있지만 꼭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S급, A급, 신동급. 이것도 많이 눈에 보이는 용어입니다. 무슨 중고 등급 매기는 공식 인증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S급, A급, 판매자만의 기준으로 물건 평가를 올린 게시물이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판매자의 머릿속에는 S급 위에 SS급도 있고 그 위에 SSS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대한 생각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상이몽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제품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구매자의 경우 판매자가 파는 물건이 자신이 원하는 제품 상태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새 것과 같은 상태, 기사나 없는 상태가 S급이 맞는지 미리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애매한 A급의 경우 흠이 있는 제품들이 많았고 진짜 좋은 경우 SSS급이라고 강조하는 경우가 체감상 많았습니다. 애매한 등급 논쟁보다는 새 것과 같이 깨끗한 제품을 찾는 분들은 S급이라는 말에 혹하지 마시고 꼭 새 것과 같은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능적인 이상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문구가 있고 사진이 흐릿하거나 사진수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외관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능적인 이상이 없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걸러야 하는 판매자. 보통 이상한 판매자는 첫 대화 나누자마자 바로 느낌이 와서 걸을 수 있는데 애매하게 판단이 어려운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약간 예전 애정남 느낌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되는 판매자 유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장이 애매하게 늦는 분입니다. 매물이 아주 좋아도 답장이 늦는 분들은 약속 장소에도 늦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하느라 늦었다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답은 친절하게 하는데 몇 번 채팅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답장이 주기적으로 늦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당일날 연락이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당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비매너 평가 누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채팅 답장도 2시간, 3시간 만에 오는데 약속 장소 당일에 제대로 연락이 되고 제 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정신건강을 위해 연락이 심하게 늦는 분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냐면 판매자가 이상해도 물건에 혹해서 호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바로 접니다. 다음은 청문회식 답변자들입니다. 이분들 특징은 확인하기 쉬운 하자에 대해 질문했는데 자꾸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하자에 대해 정말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관적인 부분이나 잠깐 조작해보면 알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을 질문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청문회식 답변을 한다면 100% 확률로 그 부분에 하자가 있습니다. 취조하거나 미련 갖지 마시고 이런 분들과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비대면 거래를 유도하는 분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직거래로 게시물을 올려놓고 택배 거래를 유도하거나 사정이 있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면 그냥 거르세요. 이런 분들, 아니 놈들은 사기꾼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당근에서 이런다면 100%입니다. 아니 당근이 당신 근처의 마켓인데 택배 거래할 거면 매물 많은 중고나라에 이민 가지 않겠습니까?
네이버페이나 기타 거래 링크를 보내는 분들도 걸러주시면 됩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터무니없이 가격이 싼 매물입니다. 드라마처럼 아내가 남편 몰래 내놓은 저렴한 물건은 현실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의 물건은 셋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하자가 있거나 사기거나 나중에 남편이 다시 찾으러 오거나 너무 가격이 싼 매물은 항상 문제가 뒤따르니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운이 우리에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찝찝한 행운보다 깔끔한 거래를 추구하세요. 다음은 영업자 스타일 판매자입니다. 자기소개서도 아닌데 단점을 최소화해서 말하고 장점을 과장하는 게시글은 거르는 게 좋습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패턴이 많습니다. 요즘 이런 제품 없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 이 제품 사는 게 행운입니다. 보통 이런 글 아래쪽에 보면 비슷한 가격대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과장된 문구가 많다면 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저가 판매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적인 통계까지는 아니지만 경험상 담담하게 글을 적은 분들이 좋은 물건 파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물건에 자신이 있으면 굳이 손 아프게 미사여구의 장문으로 글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괜찮은 판매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빌리브형 판매자입니다. 이런 분들 특징은 직거래로 만났을 때 행동에서 바로 느껴집니다. 이미 돈이 오갔는데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은 제품 특성을 이야기하거나 물건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구매자를 보내주지 않고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구매자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분들 제품은 믿고 써도 됩니다. 애지중지 썼던 물건이라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 네, 믿고 거래하겠으니 제발 보내주세요. 다음은 쿨가이형입니다. 상품 설명은 무슨 논문처럼 상세한데 답변은 개쿨합니다. 미사여구는 전혀 없고 상세한 제품 설명,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 압박수비 같은 빈틈없는 내용. 이런 게시글은 그냥 사겠다고 하면 됩니다. 보통 답변도 네, 아니오로 칼같이 쿨하게 오는데 이런 분들 깔끔한 쿨거래가 가능합니다. 떳떳하기 때문에 단답형인 경우가 많은데 그냥 믿고 사시면 됩니다. 게시글의 함정과 이상한 판매자를 걸렀다면 이제 가격 부분을 조정하는 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가격 제한하실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한 내고인데요. 뚜렷한 이유 없이 판매가의 10% 이상 제한하는 것은 성공률이 높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건의 하자 부분을 질문으로 검증하여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판매자를 불쾌하게 만들어 기분 좋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자 부분을 취조하듯 물어보는 과정에서 감정 상하는 경우가 많으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작은 노하우라면 파는 사람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줘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물건 품질이 확실하고 게시글의 제품 상태가 상세하게 기재되었을 때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는 사람들은 보통 빨리 편하게 팔고 싶어하고 이것저것 안 물어보고 그냥 쿨하게 사가길 원합니다. 편하게, 쿨거래, 이 두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보통 판매자가 게시글에 약속 장소를 기재할 때 모두가 아는 접근성 좋은 거래 장소로 정하다 보니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을 약속 장소로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고를 요청할 때 죄송하지만 판매자님 댁 근처에서 오늘 바로 쿨거래하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웬만하면 거의 가격 조정을 해줍니다. 집 앞에서 편하게 뒷말 없이 깨끗한 거래를 보장하면 작게라도 금액 조정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집 근처 직거래이기 때문에 판매자 집 앞으로 조금 더 이동하더라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거래는 아닙니다. 무턱대고 깎는 것보다 예의 있게 판매자의 편의를 충족시켜준다면 서로 기분 상하지 않는 좋은 거래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거래의 마지막 단계죠. 계좌 이체 시 사기 계좌를 거르는 방법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토스앱에서는 모든 송금의 사기 거래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더치투와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상거래 탐지 기능이라서 계좌 전송만으로 사기꾼들을 어느 정도 거를 수 있으니 송금 시 토스앱으로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하는 건데 저 토스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치토스는 좋아합니다. 오늘은 소소하게나마 당근 거래 시 주의점과 팁을 살짝 공유했는데요. 여러분도 나만의 당근 거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흑우협회 지원 사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흑우되지 않는 쿨거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은메디오스